고공행진을 이어갈 것 같던 비트코인, 기관과 기업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인식은 확산되고 있죠. 오늘은 최근 비트코인 흐름과 함께 관련 이슈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매시바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조정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전고점인 11만 달러까지 끌어올린 요인은 개인들의 이런 열풍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기관, 네. 정부 기관들의 매수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국내 대형 거래소들의 앱을 열어보고 암호화폐 가격을 확인하는 그런 분들도 잘 보이지 않고요. 네.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심리라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크게 불붙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래도 11만 달러 전고점을 뚫고 올랐죠. 근데 그 매수 주체는 결국 기관, 기업, 그다음에 정부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기업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상승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국내는 기업이 못 사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해외 지금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해외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18개월간 뭐 그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급감한다는 얘기는 빼는 거잖아요, 거래소에서. 이렇게 빼면은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거래량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마켓 임팩트가 커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이 국내 거래소들은 100% 리테일, 개인 계정으로만 유동성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떠나면 유동성이 급감하고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떨어지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녹아있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네. 국내 거래소들의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는 5에서 7%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 대비 5에서 7%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는데 요즘은 한 2에서 3% 아니면 아예 김치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걸 보고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고 해외에서 기관 투자자, 기업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매수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다시 수요가 발발했을 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약간의 수요만 더 불붙으면은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반대로 좋게 되는 거네요.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올라갈 때 더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급감한 반면에 지금 기업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뭐 나온 소식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사에서 비트맥스, 비트코인 보유량이 230개를 돌파했다는 지금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아시아에서 순위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네요. 아시아에서는 13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1위가 위메이드였는데 넘어섰고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고 이게 또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쯤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세는 거래량까지 수반되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게 제가 보는 시각이랑 정확히 예. 똑같고요. 해외에서는 이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 SAB 121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이 바뀌고 나서 비트코인을 기업이 재무제표에 담을 때 네. 이제는 공정 가치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들이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재무제표에 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법인의 직접 투자가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비트맥스라는 코스피 상장사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네, 매수하고 그러니까요. 있냐? 약간의 우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1대1로 그 대주주에게 비트코인을 법인이 매수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계약에 따른 비트코인 매수다.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그래서 법인이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림자 규제로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놔둘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예 앞으로 대놓고서는
그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한 상황인데 네.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예.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런 비트코인을 법인이 사도 된다 안 된다라는 법이 없고 오로지 금감원과 금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지금 네. 그림자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런 거 그림자 사면 규제. 은행에서 비트코인 사는 기업이라고 계좌도 안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근데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죠. 그죠.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대주주가 또는 개인이 그냥 사고 이거를 이제 기업 거다라고 하는 계약서 같은 걸 써놓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기업 반환 시세는 실제로 비트코인은 없고, 그 다음에 CEO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 계좌에 있는데 이거 산 돈을 뭐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평가받을 때는 평가받기로 하는 계약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환사채는 기업이 발행하고 기업이 발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그- 다시 개인이 빌리고 그러면은 회사한테 돈을 빌리는 대주주가 거죠. 돈을 빌리는 돈을 거고. 빌려서 이제 대주주가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갚게 뭐 이런 계약서를 이제 회사랑 썼겠죠, 대주주가. 금전대차 계약서를 회사와 대주주가 근데 이제 맺어놓지 비트코인에 않았을까. 대한 것도 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써야죠. 상환하고 받고 그러려면. 근데 저는 약간 생각에 제가 이전에 최근에 들어서 5억 원 이상의 해외 계좌나 비트코인 계좌, 코인 계좌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해라. 이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유동성이 이렇게 적어진 게 기관들이 사서 유동성이 적어진 게 아니라 아. 5억 이상 가지신 개인들이 신고를 하기 싫잖아요. 네. 거래소에서 빼면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다 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다 그게 되나요? 전산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일 네. 것 같은데. 자진 지금 신고기 비트코인은? 때문에. 네. 자진 신고인데 그 바이낸스에 있는 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예. 네, 바이낸스에 있는 거는 모를지도 모르는데 이제 바이낸스도 KYC를 하잖아요. 이게 고객 그 확인 제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리고 이제 약간 미국에서 바이낸스도 좀 이제 뭐 관계가 좀 개선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관계가 개선되면은 갑자기 국세청끼리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도 네. 국세청이 원래 안 줬었어요. 거기에 있는 달러 계좌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도 안 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주기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코인 거래소도 OKX든 어디든 이제 좀 한국 개인들과 더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감독 기관에서 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조금만 바뀌면 그냥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뭐 30%였나요, 50%였나요? 그 되게 이제 중과를로 뺏어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네,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비중은 전체의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 어디 있어요? 바이낸스 전체 고객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네. 그래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국내 금융 당국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안 들을 것이다. 네,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바이낸스에 두기보다는 네. 개인 지갑에다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콜드 월렛에 네. 보관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해외 계좌에 안 잡히거든요. 개인 지갑은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거래소에 두지 않고 개인 지갑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이렇게 굳이 신고하지 않을 요량으로 빼놓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거래소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유동성과 거래량이 모두 줄고 있는 상황이죠. 유동성과 거래량이. 네, 어. 국내에서 거래량이 폭발할 때는 네. 개인의 관심도가 급증할 때입니다. 그때는 한참 시세가 잘 날 때잖아요, 또. 네, 그러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유동성도 빠져나가고 네.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국내 시장에서 어떤 불붙은 그런 심리 때문이 아니라 네. 해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추려고 올라가는 그렇게. 시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도 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아예 뭐 신주 발행하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이게 2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되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근데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트코인 시세에는 많은 영향을 못 줬던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곳이 거래소가 아니라서 그럴 것 같아요. 거래소가 아니라서. 네, 거래소에서 시장에서 공개 네.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OTC 장외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에 전이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OTC들의 대규모 비트코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LP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과 계약을 맺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이 정도 수량을 매수할 건데 나한테 가격을 달라. 그러면은 바로 블록딜이 성사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 같이 기업이 비트코인 매수 주체일 때는 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미 2조 달러가 넘는 큰 덩치를 가진 자산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예. 기준으로요. 그래서 2021년이나 그 전인 2017년 불장 때처럼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예를 들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25억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호재인데 그렇죠. 이런 게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는 큰 덩치의 자산이 되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듣고 보니 사는 그럴 수 사람이 있겠네.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주로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개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이미 이렇게 잠가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조 원 이런 금액의 매수가 OTC에서 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파는 사람은 OTC로 파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OTC로 파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고래예요? 스마트머니라고 봐야죠. 스마트머니 개인들도 있고 개인이 모여 있는 집단도 있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를 보면 개인들은 그러니까 10에서 10비트코인 이하를 갖고 있는 지갑, 그 세후 이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작은 고래량, 작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들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수량을 급격하게 줄였고 10개에서 100개, 그리고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 수는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스마트머니, 비트코인을 많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특정 가격대가 오면 비트코인을 한번 정리하고 수익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고래들도 있죠. 아. 그게 바로 10만 불이라는 어떤 가격, 의미 있는 가격입니다. 11만 불도 그런 마찬가지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므로 이 정도 가격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OTC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 이쯤에서 한번 크게 팔고 수익을 실현하겠어라고 하는 그 고래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곳들이 결국 이런 기업이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려고 하는 니즈와 맞닥뜨려서 OTC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얼마 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딱히 뭐 제가 좀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키노트 네. 스피치를 했죠. 네. 그래서 본인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그 정책이 앞으로도 급물살을 탈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차르라고 하는 그 데이비 섹스, 네, 데이비스. 네. 네, 그분도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워드 러트닉과 그다음에 스캇 베센트 장관 두 분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곧 찾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만간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량을 늘려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등판하지 않았지만 네. 부통령과 암호화폐 차르가 등장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작년에 대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에 찾았다고 하고 네. 특히 그 인원들이 기업들과 그다음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상장사들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CEO들 그리고 이들을 인수하려고 인수 대상을 물색하러 온 자산운용사 이런 곳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 상장, 스펙 상장 이런 테마들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이번에 굉장히 줄을 이뤘고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인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달러 패권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계속 전략적 비축이라고 하는데 무슨 전략적 비축이지? 이런 물음표가 저는 약간 이제 골드다. 뭐 이거면 모르겠는데 이 비트가 이제 골드와 유사한 거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무조건 리저브 형태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뭔가 지금 일단 그 조만간 미국의 부채 함도 협상에 따라서 또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원이 이제 공화당이 딱 3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부채 한도 증액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또 미국채 가치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달러 가치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스캇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데 신시아 러미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은 이 고민을 좀 더 미리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고 달러 가치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저브 에셋이 필요하다. 근데 미국이 지금 금을 전 세계에서 정부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더 보유하는 거는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에 비견되는 디지털 골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만 개를 일단 정부 귀속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보유해서 100만 개까지 늘려야 그 100만 개 늘려놓은 비트코인 가격이 추산컨대 연평균 한 20에서 30% 가격이 오르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비축량과 몇 년 후에, 5년 후에는 동일한 가치가 된다라는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신용화폐라고 여전히 달러는 신용화폐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의 근본 위주로 돌아간 듯한 브레튼 우즈 초기의 모습을 띠면서 이제 달러가 비트코인 본위제로 들어가서 가치가 지금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비축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보니까 그 비트코인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잠시 생각이 안 났었는데 보니까 금이 1등이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 전체는 2등이고 비트코인은 6등. 6등이 뭐냐면 애플 바로 다음이네요. 시총이 어마어마하네요. 규모 자체가 지금 보니까 아마존보다도 시총이 엄청 크고 뭐 지금 어찌됐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패권 뭔가 조금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법안발이 나서고 우리나라 뭐 지금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 내놓은 게 비트코인 비롯해서 현물 ETF 이러면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거란 기대감이 분명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국내에서는 특히 증권사들 예. 기증권사들 중심으로 비트코인 ETF는 흥행 보증수표다. 이거는 내는 즉시 성공한다라는 네.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나오면 아마 뭐 블랙록처럼 뭐 삼성 코덱스가 가장 ETF 명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ETF로 많은 자금이 몰릴 거로 기대는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당장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정도의 큰 어떤 유동성은 아닐 것 같고요. 워낙 시총이 커서. 네. 다만 그냥 국내에서 네. 비트코인 관련된 산업이 그동안 굉장히 성장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이제 실마리가 제시되면서 네. 국내에서도 다시 이제 투자 붐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나타나서 비트코인 한번 관련 사업 해보겠다 이런 물결로 번질 거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짧은 시간에 좀 전달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기획성으로 좀 크게 구성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초대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